안녕하세요. 믿음과 신뢰로 중개하는 짝부동산 정남진입니다. 오늘은 쉽고 현명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 실무 강의 제33강 뚜껑 매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개발의 곳, 국유지상 무허가 주택인 뚜껑을 매수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몇 개 있다. 뚜껑은 대부분 임야와 같이 대단히 넓은 면적 위에 많게는 수십 채의 무허가 주택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집안 위에 수십 채의 도로명 주소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도로명 주소가 없다면 어느 집이 내 집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뚜껑은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명 주소의 주택과 매매 대상물과의 일치 여부도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뚜껑의 소유권은 재산세과세대장 등으로 확인하고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요건은 항공사진 판독서로 확인한다. 재산세과세대장상의 관리 주소는 집원이고 항공사진 판독사상의 관리 주소는 도로명 주소이다. 따라서 뚜껑은 지적과 현물, 그리고 도로명 주소와 집원이 현장과 항공사진 판독서, 그리고 재산세과세대장과 반드시 각각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아래의 사연은 필자인 내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다. 중개 당시에는 현물과 항공사진 판독서, 그리고 재산세 과세대장을 확인하고 입주권 부여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년여 시간이 지난 뒤 매수인에게서 급한 연락을 받았다. 대표님, 제가 매수한 집이랑 지적도 상위 위치가 다릅니다. 이거 문제 없는 건가요?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짱돌을 굴려야만 했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지적도와 현물의 위치가 다르다. 수년간 뚜껑을 거래하면서 이런 경우는 나도 처음 겪는 일이었다. 통화를 끊고 나는 지적도를 뽑아들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 주변 가가호호를 한참 동안 돌아다닌 뒤에야 왜 그렇게 된 것인지를 겨우 알 수 있었는데 지적도상의 도로명 주소와 현물 대문에 붙어있는 현판상의 도로명 주소가 달랐다. 실제 지적도와 동일한 현물 주소, 현판은 몇 집 건너 다른 집 때문에 붙어 있었다. 아마도 우체부 아저씨가 잘 못 붙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매도인은 지적도상의 실제 도로명 주소를 알지 못했고 집 대문에 붙어있는 현판에 찍힌 주소를 본인 집의 주소로 인식하고 있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현판상의 도로명 주소로 항공사진 판독을 받았다. 하지만 현판상의 실제 주소는 바로 옆에 있는 초가집, 폐가의 것이었고 해당 폐가에는 대문도 없고 당연하게도 현판이 붙어있지도 않았다. 당연히 오래된 집이니 항공사진 판독 결과 1989년 3월 29일 이전부터 존재 않은 아주 깨끗한, 아니 완벽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임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계약한 실제 물건은 그 폐가가 아니라 바로 옆집이었고 나는 옆집을 확인한 순간 가슴이 떨려왔다. 왜냐하면 집이 너무 깨끗한 2층 양옥집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집을 항공사진 판독 받으면 과연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판독이 될까? 아니면 신발생 건축물로 판독이 될까?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떨린다. 정말 두려웠다. 매수인에게 확인된 상황을 설명드리고 빨리 시청 토지정보과에 가셔서 땡땡 도로명 주소로 항공사진 판독서를 다시 받으라고 말씀드렸다. 판독서가 나오는 며칠 동안 나는 식음을 전폐했다. 그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냐하면 항공사진 판독 결과 신발생 건축물로 판명이 되는 날에는 연락 없이 판사님을 뵈러 법원에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12척의 배로 일본 왜군의 함대를 때려 부수어 명랑해전의 승리를 이끈 이순신 본인 스스로도 명랑해전의 승리는 천운이었다. 라고 한 것처럼 나 역시 천운이었다. 그 아름답도록 멀쩡한 2층 양옥집이 1898.3.29 이전부터 존재하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판독이 되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나는 무허가 건축물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고 했다. 1. 국유지상 무허가 주택. 2. 내 땅 위 무허가 주택. 3. 남의 땅 위 무허가 주택. 국유지상 무허가 주택은 대부 사용료 문제를 반드시 짚고 계약을 하여야 한다. 대부 사용료란 무허가 주택이 깔고 앉아있는 면적만큼의 국유지 사용료를 뜻한다.
대부 사용료는 점 유면족과 해당 국유지의 공시지가에 따라서 매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 대부분 원주민들 중에는 이것을 연체 또는 장기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적 금액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이 금액은 특정인에 함정되는 채권의 성격이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관리 처분 때 뜻하지 않게 조합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변제하지 않은 대부 사용료는 결국 조합이 국가에 변제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고 결국 조합원 누군가에게는 청구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매 잔금 전에 반드시 매도인으로 하여금 대부 사용료 청산을 마무리받고 잔금을 치르는 것이 현명하다. 내 땅 위의 무허가 주택은 땅의 면적이 입주권이 나오는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 무허가 주택과 무관하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상 무허가 주택으로 입주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되어야만 한다. 남의 땅 위 무허가 주택은 필연적으로 실효와 법정지상권 그리고 쪼개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때문에 계약 시 지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하고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반드시 법정지상권이 있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축물이 분리된 시점을 잘 살펴야 한다. 만약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토지와 소유권이 분리된 무허가 주택인 경우에는 분양 자격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를 제대로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뚜껑 중개를 하거나 매수 계약을 했다가는 요염한 자태와 농염한 미소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찬란한 5월의 장미 가시에 찔려 피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Not just once, your life partner. 단 한 번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믿음과 신뢰로 중개하는 작부동산 중개법인 주식회사 정남진 대표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믿고 맡겨주심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중개를 하겠습니다. JAK 정남진 드림